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최한 현대제철의 지역기여와 본사 이전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대면 옥현리와 당진포 3리 주민들이 마을 내 돈사 건립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25일 오전 7시 현대제철 A지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제는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 지역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초대리에서는 당진의 명품 농산물인 단호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교황 방문과 관련해 버그네 순례길 대청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64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태안군은 지역의 황토 음식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다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최한 현대제철의 지역기여와 본사 이전 추진 방안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 문예이전당에서 현대제철 본사 이전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에 위치한 현대제철 본사를 당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무성 국회의원, 이인재 위원 등이 참석해 현대제철의 본사를 당진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했습니다. 공장 규모에서 총 면적이나 생산 능력이 인천 공장보다 당진이 규모가 월등히 앞서지만 현재 현대제철의 본사는 인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부분이 인천 본사에 귀속돼 당진 지역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완 국회의원과 당진시 개발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진으로의 현대제철 본사 이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수견 호서대학교 교수가 현대제철 본사 이전 추진과 지역 기여 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가졌습니다. 토론자는 김덕주 경제산업환경국장과 이병영 한밭대학교 교수, 전타식 신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고대면 옥현리와 당진포 3리 주민들이 마을 내 돈사 건립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해당 마을 주민들은 시청을 찾아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고대면 옥현리와 당진포 3리 주민들이 마을 안 돈사 건립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당진시청에는 마을 주민들이 돈사 건립을 앞두고 항의를 하러 모였습니다. 대규모의 돈사 건립 추진을 두고 양돈인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건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 측이 주민의 상의 없이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고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허가를 할 때도 너무 경솔하게 허가를 한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허가를 해줬지만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축주도 이제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좀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지금 상황으로는 절대 못하죠. 지금 상황으로는 뭐 그분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올지라도 주민들도 너무 강력하니까 거기에 전사를 지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사가 지금 우리 당진시에 보면 우후죽순 농지에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라는 것이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어떤 그 명시되어 있어서 어떤 규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 설명을 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 측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돈사 건립. 당진시는 돈사 건립을 중지하라고 하기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지만 양측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금속노조와 내화조합 정비지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실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하청 노동자의 요구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금속노조가 25일 오전 7시 현대제철 A지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금속노조와 내화조합정비지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집회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하청 노동자 요구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속노조와 내화조합정비지회는 현대제철이 요구안을 들어줄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쟁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많은 집회들로 항상 조용할 날이 없는 현대제철.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달라는 하청 노동자 요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제는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진시 도로과가 그동안 불편함을 초래했던 단차 발생 해소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신지희 기자입니다. 도로 단차 현상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진시 도로과는 단차 현상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보수 작업이 진행된 구간은 당진시 가원예식장 도로 일대를 시작으로 당진 2교다리까지와 개성초등학교 앞에서 당진 1교다리까지로 도로와 인도 간에 5cm 정도 단차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휠체어나 유모차가 건널목을 건널 때 단차로 인해 더 큰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게 발생 구간을 메우는 작업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단차 정비가 완료되면 도로 평탄성이 향상되고 차량이 도로 주행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휠체어나 유모차의 편리와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과 김원호 과장은 이번 도로 단차 발생 해소 작업을 계기로 시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진시 도로과는 도로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에 대해 편리한 접근과 신속한 처리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충남 지역을 비롯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충청남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거나 조정을 검토 중인 요금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버스와 도시철도, 쓰레기봉투 등입니다. 지난 22일 지자체들의 말에 종합하면 충남 지역을 비롯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하반기에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은 3년 동안 요금을 인하해왔기 때문에 5에서 7%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은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요금 조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용역을 통해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의 요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비는 2006년, 쓰레기 봉투는 2007년 이후 한 번도 올리지 않아 인상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구 노력 없는 요금 인상은 문제라는 비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항목으로 절약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공업체와 기관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야 할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률을 최소화해 가계 경제 부담으로 적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JIB 오다솜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약 10톤가량이 수출될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당진 단호박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와 초대리에서는 당진의 명품 농산물인 단호박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단호박은 섬유질과 탄수화물은 물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성장기인 어린이와 허약한 체질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진 단호박은 4월 상순 모종을 심고 서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직포로 피복 재배를 실시해 일반적인 재배 방식보다 20여일가량 빠른 장마기가 시작되긴 전인 6월 하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iOS 9001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한 당진 단호박은 지난해까지 모두 18개 농가에서 친환경 무농약 인증도 받았습니다. 자연하고 공생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 이것이 건강한 농산물도 얻을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택한 농법은 지금 자연농법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죠. 또 2008년부터 일본에 수출을 시작해 지난해에는 약 10톤가량이 수출된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현재 전국에서 생산되는 단호박 중 제일 높은 가격을 받을 정도로 명품 단호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 단호박이 이토록 명품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줄기에 한 개의 열매만 키워 당도가 높고 저장이 잘 되는 등 품질과 상품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JAB 오다솜입니다. 당진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해 교양 방문에 관련해 버그네 순례길 대청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일 당진의 곳곳에서는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민들의 봉사활동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합덕읍과 우강면에 조성된 버그네 순례길에서는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과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기업체와 사회단체, 공무원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환경청결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한 바 있는 당진시는 교황 방문 전까지 환경정비 활동과 솔매성지 주변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당진 곳곳에서 열린 환경정비 활동은 서로 목적은 모두 달랐지만 당진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제64주년 6.25 전쟁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추모를 시작으로 경건하게 진행됐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25일 6.25 전쟁 제64주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의 넋을기리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6.25 노래 합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장화 당진시의회 의장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과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으며 참전 용사와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태안군은 지역의 황토 음식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태안 향토 음식점 꽃들의 이개소를 개점해 외식업 로컬푸드의 실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기자입니다. 태안의 향토 음식점 꽃들레가 지난 24일 통나무 집사람들과 진송 꽃객집에서 개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꽃들레는 태안 향토 음식점의 상표로 태안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외식업체와 연계하고 지역의 향토 음식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지역 순환식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 농기센터에서 외식산업 모델 개발 용역을 통해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꽃들레로 선정된 업체는 통나무 집사람들과 진송 꽃게집 등 2개소입니다. 통나무 집사람들에서는 대표 메뉴 6종 마늘 정식을 비롯해 꽃들레 비빔밥과 마늘갈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송 꽃게집은 대표 메뉴 개국지 정식을 비롯해 꽃들레 비빔밥과 방풍 해물전을 판매합니다. 충남도는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충남도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5일 오전 10시 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6.25 전쟁 64주년을 맞아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6.25 전쟁의 배경과
정계 양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쟁이 남긴 교훈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공직자와 국민들이 가져야 할 국가안보 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한편 공직자 안보교육은 공직자의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소나기 대신 강한 자외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인 만큼 이 시간대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18도에서 26도 사이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 예산, 천안 지역은 18도에서 29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부여, 청양 지역은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공주, 금산 지역은 최저 기온 18도, 최고 기온 29도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의 일자리 찾기를 도와드리는 당일도의 일자리 도우미 아나운서 오다솜입니다. 당진에는 현재 수많은 기업과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만 없다고요? 당일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6월 넷째 주 당진의 구인 현황 안내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최강 TNC에서 격리사무원과 품질관리사무원, 오토캐드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째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선입니다. 한림공업에서는 영업부와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초봉 2,200만원을 선보이고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당진선안 이웃에서는 간호사와 사무원, 위생원,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째 2교대로 급여는 월 120만원 이상이며 직종에 따라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금속에서는 제품 포장 생산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 주 5일째입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B&M은 자재관리, 품질관리, 생산관리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주 5일째 근무입니다. 급여는 연봉 2천만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우에서 비닐하우스 커튼 제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째입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당진 시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 없는 그날까지 당일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다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화정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한국어 맞춤법의 잘못된 관습을 알리고 바로잡는 시간. 그럼 우리말 길잡이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요즘엔 짝이 되는 동물하는 뜻으로 애완견보단 반려견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이 예쁜 강아지들이 보여주는 재주 가운데 공을 주워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워와라고 잘못 얘기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주워오는 거죠. 쓰레기를 줍다,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맡겼다처럼
표준어는 주서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서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오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주서와라는 말이 맞으려면 시옷 받침을 써서 줍다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줍다의 사투리, 줍다의 옛말, 줍다의 북한말이지 표준어는 아닙니다. 우리말 길잡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장과 관련된 말 중에 도깨비 시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깨비 시장에 가면 없는 게 없다. 이곳은 도깨비 시장처럼 시끄럽다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 시장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 걸까요? 도깨비 시장은 돗대기 시장과 같은 뜻으로 중고품 고물 따위의 물건을 사고 파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시장을 말합니다. 도거리는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떼다는 장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다는 뜻인데요. 도거리의 도에, 떼다가 돗대기가 된 것입니다. 도깨비 시장과 돗대기 시장 둘 다 표준어입니다. 도깨비처럼 시끄러워서 도깨비 시장인 줄 알았더니 원래 돗대기에서 나온 말이었네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우리말 길잡이 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말 길잡이 아나운서 이화정이었습니다.